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일부 외신에서는 조지아도 트럼프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. 근데 CNN 실시간 개표 상황에서는 조지아는 아직도 분홍색으로 좀 남아있긴 한데 이 선벨트 지역의 하나인 조지아 개표율이 93%인데 트럼프가 50.7%, 해리스가 48.4%. 이러면은 개표율 93%에서 약 2%포인트 정도의 차이면 조지아도 트럼프에게 넘어갔다고 봐야겠죠. 조지아는 이제 뭐 수개표 한다고 굉장히 뭐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 예측됐던 곳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93%가 개표가 됐어요. 네, 그럼 뭐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 정도 차이라면 뒤집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초반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던 모든 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놀라고 있긴 한데요. 저도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. 네.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. 조지아도 사실은 흑인들이 많아요. 그렇죠? 남부 선벨트 지역이지만 30%. 많고 뭐 애틀란타 같은 이제 큰 도시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흑인 유권자들이 많고 그래서 해리스 후보 쪽에서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처음에 등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인종이 있지 않았습니까? 흑인이라던가 혹은 인도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이쪽 표심을 굳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흑인 표심, 특히 흑인 남성들 표심에서 해리스한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아닌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에게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흑인이라고 같은 인종으로 보지 않는 것과 그리고 흑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 거죠.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유명한 이제 흑인 팟캐스트 같은데 많이 출연을 해요. 이제 그런데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 후보에게 어떤 흑인 이제 유권자가 흑인 교회 같은데 제대로 나와본 적이 있냐, 뭐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동질감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. 실제로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손에 자라진 않았고요. 어머니, 인도계 어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더 그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같은 흑인이지만 또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주의 같은 것도 흑인 남성들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해리스 후보가 여성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흑인 남성들은 또 가정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일자리가 중요하지 뭐 피부 색깔이 뭐가 중요해. 뭐 트럼프가 일자리만 준다면 나는 뭐 색깔하고 관계없이 뭐 트럼프 찍을 거야. 이렇게 또 생각하는 흑인 남성들도 아마 덜어 있을 거고. 어쨌든 뭐 해리스 후보에게는 안 좋은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냥 후보로 계속 가는 게 더 낫을까? 흑인 여성인 해리스 후보로 바꾼 게 오히려 더 패착일까?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.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일단 그 추세를 보시면 7월 21일 날 이제 드랍을 했죠.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말에 있었던 TV 토론이 참담하게 끝나면서 후보 교체라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나마 뭐 경합주다 어쩌다 이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것도 어쨌든 해리스와 그 팀이 만들어낸 거예요. 바이든이었으면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. 네, 훨씬 더 처참했을 겁니다. 그나마 이제 해리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건데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죠. 이제 2016년이 페이스북 선거였다면 2020년은 트위터 선거였다. 2024년은 틱톡 선거였다고 해요. 근데 틱톡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그 저주인지 영리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젠더가 거기서 확 갈렸어요. 여성들이 이제 해리스 영상들을 한 11% 더 많이 보고 남성들은 트럼프 쪽 영상을 13% 더 많이 보고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. 일단 굉장히 그 남자, 여자, 그리고 젊은 층, 또 장년층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분열되는 그런 선거였고 그 상황에서 어떤 그걸 감안하더라도 바이든이 차라리 해리스보다 나을 뻔했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 그나마 그 틱톡에 있었던 뭐 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리스가 조금 더 인기를 초기에는 끌 수 있었고 또 9월 10일 날 TV 토론도 꽤 잘했고 물론 이제 10월 18일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저 팀들이 나름대로 이제 캠페인을 잘했다. 근데 하나는 해리스의 패착이 뭐였냐면
그 바이든과 아예 거리두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 차별을 했어야 네, 되는데. 차별을 했었고 딱 선을 긋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아무리 좀 신경을 쓰이잖아요. 같은 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또 그래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부통령은 원래 존재감 예.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해리스가 존재감이 없었던 건 맞는 건데 그 얘기는 대통령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. 그냥 존재감 없이. 예.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치고 나가서 바이든과 확실히 선을 긋고 나는 다르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가자 지구 문제도 그렇고 뭐 그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그렇고 이게 딱 부러지게 사람들이 듣고자 한 얘기를 좀 덜했던 거예요. 제가 보기엔. 그래서 예.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미시간 그 우에 이제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 경합주인 미시간도 개표율이 50%인데 여기는 무려 6%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.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